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2022년 새해를 맞아 기획으로 진행한 도내 지자체장 특집 이슈토크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이 출연해 밀양시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문화도시 사업이라면 건축물을 세우고 공연을 더 많이 유치하는 볼거리 위주로 생각하지만 법정 문화도시는 이것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간 관계상 깊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밀양시와 또 넓게는 경남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 센터장, 유진상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밀양시 법정 문화도시 선정과 함께 밀양시 문화도시 센터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는데 우선은 선정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선정 소식에 우리 센터 관계자들 또 밀양시 관계자들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어렵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에 센터가 꾸려진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미 꾸려져 있던 것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 센터는 2019년도에 문화도시 사업 예비 사업 기획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때 설립이 시의회 조례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립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던 그렇군요. 것입니다. 예. 자,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2달 정도 지났는데 말씀하시는 표정에서부터 여전히 좀 기쁜 마음이 드러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선정 소감을 들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란 어떤 것인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위원장님, 이 법정 문화도시가 기존에 자주 들었던 문화도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네, 기존에 있던 문화도시나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낙후된 것들을 좀 물리적인 하드웨어 투자를 많이 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들이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해봤더니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그 재원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자꾸 그 소프트웨어, 건물이나 도로 만들고 이런 데 치중이 되다 보니까 아예 별도로 떼가지고 문화만 융성하게 해주자 하고 그런 개념으로 법정 문화도시는 이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다른 거 다 이때 접어놓고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주도를 합니다. 공교부 장관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도시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여러 도시를 지정을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지정을 하는데 그거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럽 문화도시 유네스코의 유럽 문화수도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문화수도를 하나씩 정해서 유네스코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가 없어요. 전부 지역의 축제 주민들 자발적으로 뭔가 으쌰으쌰해서 문화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다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만약에 먼저 예비문화도시를 선정을 해서 1년간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1년간 예비 사업을 거쳐서 이제 지정이 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약 2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반대로 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도시 재생과는 달리 법정 문화도시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없겠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5% 정도밖에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도로를 가꾼다든지 헌집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새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문화예술 의식을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 아까 시민들이 주도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행사까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저 프리마켓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아나바다 행사 기억나요? 아껴 쓰고 음. 바꿔 쓰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시민들끼리 모여서 뭐 영화 공부를 한다든지 그 조금 더 혹시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네. 예술꽃 씨앗 학교라는 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예술꽃을 심어서 씨앗처럼 심어가지고 네. 그 학교가 특정 문화, 뭐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 음악 이렇게 특화시키는 전국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좀 커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번 선정이 사실 재수 끝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그렇습니다. 이슈토크에 박일호 밀양시장께서 출연하셔서 운이 좋았다라고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예비 문화도시에서 보여졌던 열정은 준비된 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좀 올해 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어떤 활동들 할 계획이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님이 운이 좋았다고 말씀은 뭐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또 같이 기울여 주셨고 그렇게 지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 3년 동안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시민이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직접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노력들이 아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 법정문화도시를 선정 전에 예비도시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들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의 그 실패가 저희들 새로운 또 컨셉을 잡고 또 시민들이 함께 또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 주거 지역들이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장마을이라는 곳에 빈집 6채를 리모델링해서 네. 문화예술 플랫폼인 미리미 동국을 네. 지금 조성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고 주민과 예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일단 그 문화적 도시 재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또 폐교가 있습니다. 네. 구밀양대학교인데요. 17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한데요. 그거를 이제 시민 주도로, 이제 저희들 이제 해살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문화들이 전도시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 공간 거점 지역으로 네.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자산을 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점 공간을 밀양대로 삼아서 보이는 좀 특화된 법정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도시재생처럼 이렇게 큰 대규모의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간을, 네.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앞으로 시민들을 또 움직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좀 운용이 되나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0억이 이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이고요. 도시재생에는 하드웨어비를 이제 한 80% 네. 이상을 쓰시고 그리고 한 20% 이하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예, 반대로 그 하드웨어 조성비가 한 20% 정도. 예, 나머지 80%는 프로그램비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주로 이제 시민문화 형성과 실행, 또 문화 확산이라든지 도시 활성화 연결 쪽의 프로그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문화를 직접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남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서 삶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애착심, 네. 그리고 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공동체성 확산을 통해서 문화가 있는 도시를 이렇게 찾게 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기존의 도시재생 예산 운영과는 좀 반대로 운영이 된다. 80%가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문화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도시재생 평가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많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그 재원 비중입니다. 네. 정반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연장선상 또는 발전된 새로운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이제 아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치중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평가할 때부터 보면 소프트웨어가 20%밖에 없으니까 네. 이미 평가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판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소프트웨어에 투자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은 그 지역에서 문화적 역량이 좀 많은 그것들을 면적으로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키워봐라 네. 하고 이제 판을 깔아준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 차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물리적 낙후도를 얼마나 평가 기준에 있어요. 얼마나 네. 물리적으로 낙후됐나. 네. 그 말은 즉슨 물리적으로 낙후된 데를 찾아서 그 물리적인 거, 건물이 됐건 동네가 됐건 그걸 고치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평가 지표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조금.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문화의 질 회복이기 때문에 물리적 낙후도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밀양을 보고 저기는 도시 재생처럼 공간을 많이 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 그 법정 문화도시 신청할 때 자율로 해서 밀양 같은 경우는 옛날 밀양대가 네. 지금 빠져나가고 17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손대서 우리는 거기서 문화를 향유하겠다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고 김해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를 했잖아요. 네. 역사가 있으니까 밀양이 조금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연장선상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을 한다거나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거나 골목길 바닥 벽 이런 거 리모델링하고 뭐 이러는데 그 법정 문화도시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인근 지역 김해에도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목이 더 집중되는 것 같은데 밀양시는 물론 같은 법정 문화도시지만 김해와 또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평가받을 때 밀양은 참 공간 전략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잘 세웠는데요. 네. 저희들이 김해는 역사 문화도시 이렇게 이제 테마를 잡았으면 저희들은 햇살 문화도시. 햇살 문화도시. 예. 우리 밀양의 이름이 빽빽할 밀자의 변장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로부터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비추는 고장.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왔고요. 네. 그런 농경 문화가 문화를 더 융성하게 했던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밀양이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최대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20만 명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가 네. 우리 뭐 송전탑 사건이라든지 또 미투 사건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려했던 그리고 또 아주 긍정적이었던 그 해살 문화를 다시 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해살 문화를 잡았고요. 이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온 후에 따뜻한 햇살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옛 밀양다움, 우리 밀양다움은 역사, 인물, 그 문화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는데요. 그걸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밀양다움의 원형을 발굴해내서 이것을 아카이빙 시키고 또 상품화 시켜서 문화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춰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7년 만에 이렇게 폐교된 밀양대 교문을 저희 문화도시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밀양대 페스트라 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렇게 시국인데도 약 한 이틀 동안 10,000명 정도가 참관을 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그 이렇게 지역을 어떻게 전환시키고자 하는 네. 열정들이 모아서 아마 그렇게 가능했는데요. 아마 이게 저도 시민들이 이렇게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걸 저 역시도 느꼈고요.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에 함께한 시민 동아리 그리고 예술인, 문화활동가 등이 이게 주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결과였다 생각하고 올해도 이 빈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안을 내고 또 실행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 거점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 올해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예비 문화도시를 좀 이미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 함양은 조금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뭐 굉장했습니다. 저희들 전국의 통계를 보니까 한 120여 개 지자체가 경쟁을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된 걸 17곳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밀양시가 또 포함됐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뭐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도시재생 사업이 시내에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그 효과적인 면에서 피부로 그렇게 많이 못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도시 사업이 좀 구심점 역할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도시재생에서 그 해놓았던 여러 가지 건물들 또 시설들을 함께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줍사 하는 열정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민의 역할이 매우 크다 보니까 문화도시센터 역할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센터와 또 센터장님께 혹시 제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실무가 아닌데 감히 5년간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조언을 네. 좀 드리자면 결국은 여러 센터 중에 발로 많이 뛰어다니는 센터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수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발로 뛰다 보면 어느 센터마다 꼭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마을에 갈등이 꼭 생겨요. 갈등. 꼭 정말 어린이들처럼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들이 다퉈요. 서로 그걸 조금씩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네. 그 행사를 주도한 주민들의 프라이드를 먼저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자존감 높은 주민들이 방문객을 위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종류의 문화 지도, 그게 마을 지도일 수도 있고 마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마을 책도 뭐 썰을 푸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만들게 해서 탄탄한 문화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밑거름이 돼서 결국은 그 지역 가능성을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신경을 쓰시면 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문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앞으로 밀양의 문화도시로서의 면모까지 더해진다면 지방도시로서의 위상과 또 인구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혹시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밀양에는 뭐 나노 산단 조성이라든지 또 특히 전국에서 관광 증가율이 굉장히 또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문화가 기반이 돼야 된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밀양의 해살 문화인 밀양다움의 가치를 발견해내서 콘텐츠화 시켜서 타 산업과의 타 지역과의 또 연계를 또 통해서 차별화를 확보하고 이를 미래 산업과 관광 산업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밀양다움을 우리 그 시민들이 그 원형을 발굴해서 재생시키는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해 나간다면은 정말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로 전환된다면은 네. 인구 유입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밀양시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밀양시의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